이거. 오늘 하루 1억 8,300여만 마리의 닭이 팔려나갔다. 또 세계 곳곳에선 오늘도 어림잡아 2억 3천만 근의 소고기와 4억 8천만 근의 돼지고기도 팔렸다. 사람들은 오늘 이 고기를 구웠을까, 삶았을까, 아니면 튀겼을까? 불의 나라 중국에도 시간과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음식이 있었다. 1500년 전 중국 황제를 감동시켰다는 그 맛과 향취. 황금빛을 띠고 있어 금화 화퇴라고 불린다는 이것의 재료는 5년산 숫돼지의 뒷다리다. 야채를 발효시킨 사료만 먹여 정성 들여 키웠다는 돼지. 그 돼지의 다리를 거꾸로 매달고 1년을 기다려야 안팎으로 곰팡이가 잘 내려앉은 화퇴가 완성된다. 돼지살을 썩히고 있는 것이니 냄새야 상상 그대로다. 화퇴는 곰팡이만 긁어내고 생으로 먹을 수 있다. 1500년 전 중국 황제를 감탄시킨 것은 화퇴의 이 붉은 속살. 你看那个它发酵好的，你看那个切出来成透明状的，看了就知道它是颜色你看就比较好。 놀라운 것은 발효 과정 돼지의 나쁜 기름이 다 빠져나온다는 것. 그 때문인지 이곳에선 운동선수나 중장년층의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다. 하루 팔려나가는 화퇴의 수만도 500여 개에 달한다. 就是一个是植物，一个是动物，你知道吧？是不是啊？你别看到镜头，你假装是我其实是。발효 돼지의 향을 즐기는 이들에게 이것은 훌륭한 향신료이기도 하다. 화퇴 몇 조각이면 해산물 요리의 비린내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한다. 신선한 고기에 곰팡이를 피워 나쁜 성분을 제거한다는 화퇴. 이미 수천 년 전 지혜로운 인류가 터득했던 곰팡이의 힘이다. (200여 년) 전 일본 선원들의 경이로운 발견은 첨단 과학자들마저 감탄시키고 있다. 맹독 중의 맹독, 테트로도톡신 덩어리인 보고알. 体中しびれてもうおだぶつです食べてみます食べです保証しません 단 한 마리로 성인 33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보고알은 그러나 이 지역 최고의 별미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설립되었다는 보고알 제조관에서 맹독의 보고알이 요리되고 있었다. 매일 생선 썩은 물을 보충해가며 꼬박 2년을 기다리면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보고알이 된다. 발효를 통해 맹독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あれはどのぐらいだったものですか？あ、これは2年は経ちます。맹독이 제거되는 데 필요한 재료는 쌀겨와 누룩이 전부다. 보고알을 쌀겨에 버무려 나무통에 채우고 사이사이에 누룩을 뿌린다. 맹독의 보고알을 발효시켜 먹은 지도 벌써 200여 년. 그런데 보고알 공장 사장도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다. 보고알을 발효시키면 대체 왜 맹독이 사라지는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섬나라에서만 난 발효의 신비였다. 初めて食べる人はねちょっと怖いなっていう感じですけども、まあ今まで腹痛くなったとかそういう事故は一度もございません。まあ米ぬかに何か原因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だけの話で、本当にどうして毒が消え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は今もって分かりません。지난 20세기 이후 숨막히게 빠른 변화를 겪어온 아시아. 한일 양국을 필두로 최근에 중국까지 그 변화의 모델은 언제나 서양이었다. 그러나 지금 서구의 식음학자들까지도 21세기를 주도할 음식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연 아시아의 발효 음식이다. 현대의 첨단 과학조차 쩔쩔매게 만드는 발효의 신비. 바로 그 발효로 완성된 음식은 수천 년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밥상을 길들여 왔다. 이웃나라 일본 밥상의 기본도 발효 음식이다. 예로부터 생선으로 위장을 만족시켜 왔다는 섬나라. 그곳엔 생선 뱃속에 밥을 채워 수년간 발효시킨 생선 발효 음식도 풍부하게 발달해 있다. うまい。これは先ほどの桶の慣れ寿司ですね。 나래지시는 생선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あとカビですねこれ。金カビが生えて中は同じようになってます。このシダの葉っぱでね。 55년 전 문을 연 이 가게는 독특한 나래지시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하다. 이곳은 나래지시용 생선으로 꽁치를 사용한다. 꽁치 뱃속에 두툼하게 밥을 채워 1년은 넘게 발효시켜야 제맛이 난다. 나래지시의 독특한 향과 함께 자란 세대에겐 술안주로도 인기가 높다. 발효 음식은 눈과 입보다 우선 코를 흥분시킨다. 僕は大好きな匂い。嫌いな人と好きな人がはっきりして、好きな人はものすごいいい匂いで、嫌いな人はね全然ダメ。はっきりしてる食べ物なんですよ。素晴らしい地元の食べ物やと思います。うまいですよ。 400여 년 전까지는 일본 생선 초밥은 모두 이런 장기 발효식이었다. 생선을 얹어 바로 먹는 현재의 생선 초밥은 이 나래지시의 패스트푸드격인 셈이다. 少ないような感じして、これが30年もんですね。もうすごくこう発酵が進んでます。 30년 동안 완전히 사가버린 꽁치와 밥. 안 팔리고 남은 나래지시를 무심히 모아뒀던 것이 뜻밖의 특별한 음식이 됐다. これは20年 맛도 맛이지만 약효까지 드러나면서 위장병 환자들의 대용식으로 인기가 높다. 胃腸が活発になるんで、この乳酸菌ですね。それでよってこう便秘が治ったとか、そういった胃腸が調子良くなったとかってよく聞きますね。 발효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맛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재료에 없던 유산균까지 생겨난다는 것이다. 세월의 두께가 만든 발효의 신비다. 중국 삼강현의 마을 마안체. 소수민족인 동족의 거주지로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마을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국 발효 음식의 백미와 만날 수 있었다. 이 집엔 100세의 노할머니, 80대의 노부모, 두 형제 부부와 그 아이들까지 4대 일가가 모여 산다. 단지들에선 술이 익어가고 오래 삭은 몇 가지 채소들이 소박한 밥상을 채운다.
그런데 4살이 된 꼬마는 물론 식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귀한 고기가 이날 특별히 밥상에 올랐다. 고춧가루로 버무려 놓았지만 드문드문 생살이 드러나는 이것은 무슨 고기일까? 중국 전통 발효 항아리에 좁은 입구를 겨우 비집고 나오는 이것은 2년째 삭히고 있다는 오리였다. 这里有生姜，放一点点生姜就可以腌了。 오리의 내장만 걷어내고 뱃속과 주둥이 속까지 찹쌀과 생강을 채워 통째로 발효시킨다. 오래되면 될수록 오리의 맛이 더 깊어진단다. 一般人家要腌多长时间？腌的时间长的话，一般腌多久？有腌几年的？ 10年、20年都可以。 鸭肉也是。 그냥 몇 번 먹으면 나죠. 이 마을엔 유품처럼 대대로 전해진다는 또 다른 특별한 발효 음식도 있다. 来，你看一下，这个60年的就是这个，又大，时间越长，你看的鱼肉很好看的，你看变成红色了，这样子。 60年了。啊，那这个鱼是谁腌的呀？是公腌的。 我养的，我在鱼塘，我在鱼塘养啊。 팔순인 시아버지가 20살 청년 시절 잉어 뱃속에 찹쌀을 채워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只要放盐多一点，可以，就可以时间长一点。 진한 짠맛일 뿐 생각만큼 냄새는 역하지 않다. 像我们的我们回去那不他给我洗一个了，他比鱼比留才去看他留多少啊？哎，他没用完就留这个多少，又留给我。我现在呢又留给我们的娃噻呀，又留给我们孙仔结婚啦，都可以。 만체 마을의 경조사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잉어를 몇십 년간 발효시킨 것이다. 남성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으면 정력의 그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동족은 세계에서 최초로 생선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습득했던 민족이다. 이 잉어는 60년 아니 100년이 지난 뒤 마을의 장례식 때나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몇 살이네? 혹시 100부터 3살. 지난 20세기 세계 최장수 지역으로 손꼽혔던 일본의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기미 마을 입구. 장수 선언문의 문구는 위풍당당하다. 일본의 도시인들에게 오키나와의 풍부한 전통 발효 음식들은 건강식의 대명사가 됐다. 오키나와 특산품인 쌀 소주의 안주로 제격이라는 두부요는 두부를 누룩과 함께 발효시킨 것. 또 오키나와산 모로미는 건강식초로 반응이 뜨겁다. 特に都内にお住まいの方の方が余計そういった健康とか癒し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求めて当店にお買い物に来ていただいたり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り多いと思いますね。 그러나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주둔지이자 1972년까지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던 오키나와의 장수 신화가 추락했다. 일본 귀속 33년 만의 몰락이다. 今その話はもう今日本で信用されなくなってきた。それはどうしたかというと日本の国内でも、例えば、平均寿命がね沖縄県は、その3、4年前一番高かったんだけども今ね26位まで落ちてきた。 일본 내 평균 체중 최고. 40대 2사람 중 1사람이 비만. 일본 내 당뇨병,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량 최다. 오키나와가 충격에 빠졌다.
それが急になったもんだから僕もはっきりわかんないんでしょ。どういうことなのか。今インシュリン打ってます。1日朝8単位夜8単位打ってるんだけど、周囲には糖尿病という人はこれ恥ずかしがって隠す人が多いんですよ今でも。 지금 오키나와에선 8, 90대는 끄떡없이 일하고 40, 50대는 병으로 누워있다. 오키나와 현이 직접 나서 전시민 3kg 감량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そうするとこれ1個の中に油がこれだけ。日本人には今までほとんどなかった病気、クローン病のような、あるいは潰瘍性大腸炎といったですね、西洋人に多い病気が非常に増えてきています。ですから疾病のパターンが完全に洋風化して日本人の多くがそれに苦しめられているんです。 토우루 씨는 7년 전 클론병 진단을 받았다. 클론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일본 후생성의 역학조사 결과는 눈여겨볼 만하다. 클론병 환자들 중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더 많았다는 것이다. 食物繊維がダメ。食物繊維がダメね。これも油とこの。ファストフードじゃなくてこういった油、こうお菓子とかも全部油がついてるとダメなんですよ。チョコレート。はい。 토우루 씨는 자신의 병이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가 앓고 있는 클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에 궤양이 생기고 구멍까지 뚫리는 난치병이다. 그는 남은 인생 대부분을 원인 불명의 병과 싸워야 한다. ご飯ですね。ご飯。お腹空いたらこれ飲む。今はもうそういうふうに最初は薬だったけども、今はもうこれが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ご飯です。 밥 대신 영양제만 먹고 살아야 하는 클론병 환자가 오키나와에만 300여 명에 달한다. 일본 내 최초의 패스트푸드점 개설, 개수 최다, 소비량 최고. 이 통계들은 오키나와인들의 현재와 무관한 것일까? 전지구형 잡식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오키나와의 반성이 깊어가고 있다. 当時韓国と中国これは日本と沖縄の問題じゃなくておそらくこれアジアの問題なんですよ。 엄마도 고생 많이 했어. 자 얼굴 좀 닦자. 한국인의 섭생도 일본 못지않게 서구화됐다. 그 사이 우리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우리는 우선 신생아들의 모발을 채취, 몸 안의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갓 태어나 음식을 섭취한 적이 없는 신생아들의 몸은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런데 조사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신생아들의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다. 특히 납과 알루미늄의 오염도가 심각했다. 납은 기준치가 2.0 ppm인데 반해 신생아들의 평균치는 2.59 ppm, 심지어 3.52 ppm까지 검출된 신생아도 있었다. 분석 결과 신생아들의 납과 알루미늄 오염치는 최근 3년간 급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의 작은 몸속에 왜 이런 중금속이 쌓여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세계의학계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한 의학 전문 사이트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 한 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신 중 모체의 태반을 통해 뱃속의 아기에게 중금속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엄마의 식습관 등으로 인해 뼛속에 저장될 수 있는 납에 주목하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 간의 중금속 상관성을 분석했다는 한 산부인과 전문의도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 산모의 그 혈액 모발 또는 신생아의 혈액 모발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납이 태아에게 유리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모체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유 분석을 통해 이번엔 산모들의 중금속 오염들을 분석해봤다. 국내엔 모유의 중금속 오염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분석 결과 모유에서도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미량이었지만 모체 속의 중금속이 임신 중과 출산 후 아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중금속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오염된 음식물이다.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먹는 한 입의 음식이 내 몸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今何を食べてるかが問題ではない。小さい時に生まれてから成長するまでの間、12、13歳ぐらいまでの間、何を食べて生活をしたのかということが実は問題なんです。そこが問題。 잘못된 섭생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좋은 것을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것만 골라서 먹는지. 우리는 우선 서울 강남 지역 한 유치원의 아동 76명의 모발 분석을 시도했다. 체내 중금속 성분과 아이들의 성장 관계를 조사해보기 위해서였다. 분석 결과 정상인 아동은 고작 38.6%에 불과했다. 나머지 61.5%의 아이들은 중금속에 오염돼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중 납과 알루미늄에서 모두 오염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 한 어린이를 만나보기로 했다. 집에 와서 학원 갔다 그 짬이 적잖아요. 우리 애가 이제 좋아야 먹고 가야 엄마 마음은 든든하잖아요. 가서 또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간단한 걸 먹는 것 같아요. 빵, 뭐 이런 거, 햄버거 다니면서 쉽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준환이 엄마는 평소 큰아이와 비교해 너무 산만한 준환이를 염려해왔다고 한다. 우리는 신경정신과 상담을 통해 준환이의 행동 발달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 준환이는 대개 중금속 오염 아이들과 같은 상태였다.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게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납이나 알루미늄이 높았을 때 얘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 말을 해도 그 맞을 확률이 한 80~90% 된다는 거죠. 결국은 중금속이 높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상관성이 거의 한 80~90% 있다고 봅니다. 중금속, 특히 납은 10마이크램당 IQ를 4에서 7까지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 번 축적된 납은 아이의 30년 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양이 적더라도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주로 아기들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요. 뇌에서 아기들의 행동 장애라든지 또는 지능 장애, 특히 이야기되는 것은 지능 장애입니다. 지능 장애가 적은 양에도 아기들의 IQ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뉴질랜드 체류 당시 케이크 튀김을 마음껏 먹었던 것을 가장 좋은 추억으로 꼽는 선경 씨. 곰팡이 핀다고. 콜미년이야. 좀 많이 했어요. 콜미년. 콜라에 미쳤다 그래가지고. 90kg의 성경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100kg의 경혜 씨도. 이 맛난 삼겹살을 한 달간 끊어보기로 했다. 실험 참가자 정숙 씨는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심각한 변비 환자다. 절식으로 20여 킬로그램을 감량한 무리한 다이어트의 결과였다. 미연 씨 역시 약은 물론 하루 3~4리터의 물로도 변비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가득 찬 게 느껴지는데도 그걸 내가 내 스스로 못 하잖아요. 이를 못 해결하는 거잖아요. 진짜 막 짜증나고 정말 눈물이 막 나요. 환경을 바꾸고
섭생을 바꾸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우리는 잘못된 섭생으로 비만과 변비에 고통받는 4명의 여성들과 일종의 실험을 시작했다. 실험 전 이들은 비만 전문센터와 의료진의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곳에서 합숙 생활을 시작했다. 기간은 한 달. 이들은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섭생을 하게 된다. 기본 식단은 철저하게 발효 음식 위주로 정해졌다. 하루 3끼를 김치, 된장, 청국장으로 이어지는 전통 발효 음식들만 먹기로 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고? 된장이 짜니까 여태까지 쓴 거 다 된장에다 부었어. 패스트푸드와 라면, 잦은 육식, 탄산음료에 젖어 있는 이들의 몸은 한 달 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음식의 변화만으로 몸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밥상은 70년대식이다. 전문가들은 이 밥상을 한국 음식 문화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식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70년대 우리 밥상의 주인공은 단연 발효 음식이었다.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된장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살아있는 음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발효 음식 속에 이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김치를 먹는 건 곧 이 김치 속에 살아있는 수많은 미생물을 먹는다는 의미다. 우리 발효 음식 속의 미생물들은 강하고 똘똘하다. 인간에게 해를 끼칠 만한 잡균들은 발효 과정에서 남김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수천 년 역사에서 된장과 김치를 먹고 탈이 났다는 기록이 없는 것도 우리 발효 음식을 이 똘똘한 미생물들이 평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발효 음식의 신비한 힘이다. 그 크기가 개미의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미생물은 지난 35억 년간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진화를 주도해왔다. 어느 날 갑자기 미생물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곧 인류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우리 몸 안팎의 미생물 수는 대략 1000조에 달한다. 등 쪽의 피부는 건조한 사막과 같아서 미생물이 적다. 반면 습한 겨드랑이 쪽은 열대우림과 같아 많은 미생물이 분포한다. 이 미생물들은 때론 악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런 미생물들은 때론 질병을 유발하지만 이 미생물 덕에 인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그 미생물을 음식에 활용할 줄 알았다. 시간과 자연의 힘을 빌려 살아있는 음식을 만들고 몸도 함께 살렸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다. (150년의) 전통을 가진 일본 간장 제조 공장. 단 하나의 미생물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3대째 이어지고 있다. 주인장은 공장 안에선 발걸음도 함부로 내딛지 않는다. 간장 제조 방법은 물론 간장 원료를 담아 발효시키는 삼나무통도 150년 전 창업 당시의 것들 그대로였다. 공장 천장의 거미줄을 걷어내지 않는 것도, 켜켜이 쌓인 먼지를 쓸어내리지 않는 것도 공장 안의 미생물을 단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다. この中にはいろいろの菌、菌の種類にしたら、何百何千っていういろいろな種類の変わった菌がここで住み着いてます。 삼나무통과 통 안의 무수한 균들이 이 공장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한다. 이곳의 간장은 배두와 보리, 소금을 넣어 1년 반 동안 발효시켜 완성된다.
단일한 균만 접종시켜 양산하는 기업형 간장과는 다른 이 양조장만의 독특한 맛이 이 균들의 힘이라는 것이다. 미생물로 살아있는 간장을 만든다는데 주인장의 자부심이 대단했다. 酵母、乳酸菌、枯草菌、いろいろ味はそれですし、アルコールからエステルになって独特の匂いが出せる菌がここにもう住み着いております。 동양의 발효 음식에서 술을 놓칠 수 없다. 또한 술이라면 9,000년 전에도 빚어 마셨다는 중국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국빈 방문 시 공식 만찬 접대주로 쓰인다는 사천성의 노교주. 很纯，香由肚子里生出来，但是又不辣，不是呛。确实保留了这个中华的酒文化的这种传统，保留的非常完整。 1915년 샌프란시스코 만국 박람회에서 세계 3대 명주로 선정되었던 노교주의 역사는 무려 432년. 덩샤오핑이 단숨에 27잔을 들이킬 만큼 사랑했던 술이기도 하다. 이곳 노교주의 특별함은 노교라 불리는 이 움에서 나온다. 땅에 구멍을 파고 원료인 수수를 그대로 넣어 반년간 발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을 넣지 않고 발효를 시키는 고체술 발효법이다. 이곳의 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432년째 술이 익어가고 있다. 因为老窖的窖池是微生物发酵，如果中断3个月不生产，这些微生物全部死掉。是从1573年开始，连续生产没有间断，至今。 창업 이후 한 번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오직 미생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 술은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술로 꼽히고 있다. 서양의 주식인 고기, 동양의 주식인 밥. 이 단순한 차이가 동서양 음식 문화는 물론 현지의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고기는 그 자체로도 맛을 가진다. 그 때문에 서양에선 주식인 고기 이외의 부식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단지 고기를 어떻게 익혀 먹느냐가 문제였을 뿐 서양의 식탁에선 주식 이외의 음식들이 발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치즈도 기호식품으로 전락했다. 서양 요리가 익히는 단순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식품 가공의 필요성도 동양과 서양은 달랐다. 서양의 주식인 육고기는 빨리 부패한다. 서양인에게 썩은 고기는 곧 독이었다. 그들에겐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서양의 통조림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서양인들은 원하는 대로 고기를 장기 보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야 했다. 통조림은 대표적인 멸균 방식이다. 고기의 부패를 막기 위해 균들이 전혀 살 수 없도록 화학 처리를 한 것이 바로 통조림. 서양인들은 미생물들을 죽이고 화학물질을 먹었던 것이다. 익혀 먹는 문화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는 것이 결국은 발효한 것이다. 삭힌 것이다. 우리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밥이 가져다준 축복이다. 우리의 주식인 밥은 그 자체로 맛이 없다. 반찬 없인 단 몇 숟가락도 삼키기 힘든 것이다. 우리 밥상이 서양과 달리 풍성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매일 상에 오르는 김치의 종류와 수도 철마다 달랐다. 볶음, 구이, 지짐, 전, 적, 나물, 생채, 조림에 이르는 갖가지 이름의 반찬들도 등장했다. 밥상의 중앙을 지킨 것이 김치와 젓갈이었고 다양한 찬들도 대부분 발효 음식인 장을 이용해 만들었다.
5천여 년 전의 어느 날 바닷물에 젖은 야채가 우연히 토기에 담겼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토기 속에 썩어버린 것 같은 이 야채를 용기 있게 먹어본 누군가에 의해 김치의 5천년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콩의 원산지가 고조선의 옛 영토 남만주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콩을 삶고 찧어 메주를 빚고 볏짚에 엮어 매달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의 몫이다. 발효는 이렇게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 동경의 한 병원에선 환자식의 대부분을 발효 음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이 병원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치료 방법의 하나로도 발효 음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도 섭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병원을 취재하던 날 미주카미 박사의 위암 환자가 내원했다. なんか夢のような5年間でしたね。一時はね相当落ち込んでらしたと思いますけど。そうですね。本当にもうあと何ヶ月かと思いましたね。ポツンとして座ってたら何かいいことがいい方法があるんですよって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のが、本当に。非常に経過の悪いタイプのがんだったんですね。胃がんだったんですね。大抵はもうすぐ再発して死に至ります。 5년 전 오카노부코 씨가 미주카미 박사를 찾아왔을 땐 이미 위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다. 위암 말기였다.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의 경과도 비관적이었다고 한다. 수술 직후 미주카미 박사는 노부코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노부코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받아들인 의사의 제안은 섭생을 완전히 바꿔보라는 것이었다. 잦은 외식과 특히 육식을 즐겼던 그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일본 전통의 식생활로 돌아갔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현재 노부코 씨의 상태는 병원에서조차 놀라워하는 정도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을 무렵엔 부부가 함께 서울 여행을 다녀가기도 했다. 지금은 가족들 모두의 식습관까지 달라졌다. よく煮て美味しい。ほとんど毎日ね。最初手術した時に非常に悪性でしたので、私にだけは1年以内って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ね。 더욱 놀랄 만한 일은 수술 이후 약을 전혀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お医者さんが出す薬は一切飲んでいません。あともう食事療法ですね。 그녀와 가족들은 이 축복이 섭생의 변화덕이라고 믿고 있었다. 음식을 통해 병을 얻을 수도 있듯 음식을 통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 동양 음식 문화의 오랜 철학이었다. 동서대륙을 잇는 실크로드에 몰려있는 세계적인 장수촌 중의 한 곳이 바로 여기 파마현이다.
외국인은 중국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입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이곳의 생활은 문명과 단절돼 있다. 相对的比较封闭，与外界的交流相对比较少，所以呢，对他们的这个传统的生活一般没有什么很大的明显的改变。 오늘도 인류는 생명 연장을 꿈꾸고 있다. (108세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우무 할머니. 순자와는 106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세계의 장수촌이 그렇듯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도 대부분 발효 음식들이다.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늙어서도 일을 놓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문명과 격리되어 전통의 생활 방식을 지켜오며 장수를 누리던 대륙의 섬 파마현도 개방의 물결을 거스르긴 힘든 모양이다. 파마현 마을 곳곳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도로 개통 공사가 한창이고 신식집들이 들어설 채비로 분주하다. 일본의 장수촌 오키나와가 전통을 잃고 몰락했던 것처럼 중국의 장수촌도 오키나와의 길을 걷게 되진 않을까. 우리는 21세기 일본의 새로운 장수 지역으로 급부상한 나가노의 비결이 궁금했다. 나가노현은 최근 20년 만에 최단명 지역에서 최장수 지역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현재 남성 평균 수명이 일본 내 1위다. 의료 개혁의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는 된장 연구소를 통해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長野県は全国に比べて味噌の消費量もですね、1.35倍ぐらい食べております。 하라야마 소장과 동행한 곳은 한 된장 공장이었다. これが江戸時代ですか。そう、こちら江戸時代です。これですね。そうですね。この大きさ4トンぐらいですね。4トンですね。ですからお味噌汁にすると30万倍分そうですね。 그의 주된 작업은 미생물을 채집하는 일이다. その中には優秀な菌、優れた菌が自然にですね優先的にいつの間にか住む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そういうところから優秀な菌を探し出すということですね。 그는 이미 나가노현 내 된장 공장을 돌아다니며 2,500여 종류의 미생물을 채집해 놓았다고 한다. 나가노엔 일본에서 유일한 된장 연구소가 있다. 질 좋은 된장 생산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곳의 작업은 된장과 장수와의 관계를 규명해내는 데 있었다. 질 좋은 된장이란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이란 생각에서다. 長寿は一番はやっぱり食生活が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日本人は世界で最も長寿ですが、その基本となるのは日本型食生活であります。日本型の食生活はご飯と味噌汁がベースになっております。 한일 양국식 생활의 기본인 된장. 과연 그것은 장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한집 들이면은 뭐 전혀요 전혀.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인 제주에선 여름이면 된장을 푼 냉국을 거의 매일 먹고 있었다. 된장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건 냉국. 나는 된장 냉국에 쳐놓고 식초 넣고 그냥 시원히 한 삽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 시원하게. 이미숙 교수는 5년째 전국 장수 마을 노인들의 섭생을 조사해 왔다. 된장국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된장을 넣고 다른 음식하고 함께 이렇게 싹 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매일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한국 장수노인들 90% 이상이 매일 된장을 먹는다. 된장이 국내외 연구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특히 장수노인들이 먹는 된장에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가 궁금했다. 서울대 곽충실 교수팀이 전북 지역 한 장수마을의 전통 재래된장을 채취해 암세포 실험에 착수했다. 콩을 포함한 다른 20여 가지의 농산물도 함께 채취했다. 과연 장수마을의 된장과 농산물들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험 대상 암세포는 3가지, 유방암, 위암, 백혈구 암세포였다. 거듭된 실험 끝에 곽충실 교수팀이 내놓은 결과가 흥미롭다. 장수 지역 전통 재래된장의 암세포 사멸 능력이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콩이나 다른 야채에는 없는 힘이었다. 재료가 되는 콩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이 된장을 가지고 실험을 해왔을 때는 그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우수하였습니다. 된장 추출물이 유방암, 위암, 백혈구암 세포 모두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과학조사에 따르면 인간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대부분이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면역 체계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이 면역 체계와 관련된 실험을 위해 쥐에게 된장 추출물을 먹였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면역 체계인 비장구와 흉선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다. 세포 수나 크기에 따라 면역력은 증가한다. 오른쪽은 된장을 먹인 쥐의 면역세포다. 된장을 먹인 쥐의 비장과 흉선세포의 크기나 숫자는 이렇게 확연히 늘어나 있었다. 알게 모르게 이 된장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 증강 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특히 항체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데에는 아마 커다란 도움을 줬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통 발효 음식만 먹어보기로 했던 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 몸은 과연 음식의 힘만으로도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일까?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 봤다. 네 명의 참가자들이 매일 작성해온 일지를 통해 우선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됐다던 두 변비 환자의 큰 변화가 우선 눈에 띄었다. 두 비만 여성의 변화도 궁금하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량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단지 세끼 식사의 내용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이다. 한 달 동안 7kg를 정말 건강하게 빼신 상태예요. 지금은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에 거의 6kg 가까이 빼셨는데 건강하게 빼신 거거든요. 예. 이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40에서 50mg씩 떨어졌다. 우리는 실험 참가 전 혈액순환에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정숙 씨의 혈액을 다시 검사했다. 한 달 전 혈액 뭉침 현상이 심했던 데 비해 한 달 후에 혈액은 눈에 띄게 풀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발효 음식의 힘이다. 스트레스 받고 일도 잘 안 되고 할 때 아유 전두집 다리 죽게 생겼대 이랬는데 식습관으로 많게는 80%까지. 많이 좋아요.